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산업혁명은 아시잖아요. 그죠? 산업혁명을 이제 네 번째 겪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제 WEF 회장님이 첫 언급을 했어요. 이 책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예. 자, 4차 산업혁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1차. 전기기관이죠. 그죠? 전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가 발명이 되면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콘센트만 꽂으면은 뭐든지 다 돌리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고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인터넷이죠. 제가 사업했던 시대가 이거예요. 컴퓨터 인터넷이죠. 3차 산업혁명 때 제가 한 거죠. 15년 전에.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속도가 이제 빨라졌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정의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겪을 수 있는 것, 좀 알 수 있는 것들만 좀 제가 추려봤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AI. 많이 들어보셨죠? 네, AI인데 이게 조금씩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접목이 돼요. 이제 이런 분야들인데 뭐 알파고 뭐 많이 들어보셨죠? 바둑.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입니다. 운전자는 그냥 손만 살짝 갖다 대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적지만 입력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중간에 잘렸는데 삼거리부터 신호등까지 싹 다 지키고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운전자 내렸습니다. 알아서 이제 주차까지 하고, 네. 자기가 알아서 주차까지 딱 해요. 끝. 자, 요건 이제 테슬라 Hey, Mom. 광고예요. I'm working on a piece I think you'd like. I wasn't sure I'd find the inspiration to finish. Life is an exploration of sound and experience. You gave me hope to keep exploring, to keep pushing.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네. 자, 아들이 자동차를 이제 엄마를 뵈러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장애인이신 거죠.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광고예요.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예. 그리고 그러면 자, 저는 자동차의 목적지만 입력을 해놓고 야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딱 해놓고 운전자는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잔다든지 그런 시대도 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자동차예요? 아니면 AI 로봇이에요?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 그죠? 자동차가 그냥 나를 다 보호해주고 나를 내가 운전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피해가고 사고도 다 막아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2024년까지 제도를 마무리하고요. 2027년부터는 상용화, 그러니까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지금도 기술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 있는데 이제 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100% 상용화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왜? 기존에 이 전기차고요. 이 차는 이제 전기차인데 단순히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로봇 기술이 있잖아요. A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미래를 선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 왜 이런 회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AI 개인 스피커가 있어요. 개인 비서. 뭐 알렉사, 아마존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지니야, 아리야, TV 광고도 나오죠. 그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저 통 보고 왜 소리치냐? 헤이 카카오, 글로벌 스마트폰도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헤이 구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떠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헤이 구글 뭐 시리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 게 다 개인 비서더라 이거죠. 왜? 이 개인 비서가 만약에 상용화 이제 지금도 상용화 돼 있는데 저게 더 발전이 되면은 걔하고 친구도 되는 거예요. 음악 틀어주고 영화 보여주고 뭐 쇼핑도 해주고. 자, 아마존 같은 데서는 저걸 왜 활용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팔고 싶은 예를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자기들이 직매입해서 어떤 이렇게 좀 팔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예를 건전지라고 봐요. 건전지를 우리가 듀라셀도 있고 뭐 다른 건전지도 많잖아요. 에너자이저도 있는데 그거를 안 알려줘. 야, 건전지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쇼핑해 봐봐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선택한 제품을 싹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커머스의 활용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니야 아리야 이거 헷갈려요. 그 제가 생각해 야 이거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야 이렇게 야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야야 해도 되고, 그죠? 또 아니면 거시가 뭐 이래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요 뭐 개인 스피커 요거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또 왓슨, IBM에서 이제 마련한 이 그 AI 의사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제 요걸 도입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AI 모체예요, 모체. 요걸 가지고 병원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불치병을 우리 어떤 의사한테 갔을 때 그 의사의 지식이 한정적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AI 의사가 이 왓슨이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걸 다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처방까지 내리더라. 그래서 왓슨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지금 병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늘어나더라. 예. 뭐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AI 의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AI고요. 다음 자, 멋진 발명품은요. 요리의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2개의 팔 로봇 셰프입니다. 이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시피를 로봇에 주입시키는 기능도 있어 향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구조는 2개의 로봇화된 매니퓰레이터가 부엌 조리대, 오븐, 풍로, 싱크대 위에 매달린 모습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그 솜씨도 프로 요리사 못지 않다고 합니다. 해산물 포타주 스프라면 로봇이 30분도 걸리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Hi! Would you like to be in my video? Yes? Oh, you're a good boy. Oh, yes, you are. After launching in Japan, Sony's new adorable robot puppy Aibo is strutting his way to the US. It's ready to learn tricks, take videos and photos, play with toys, and just be a sweet little companion. So pup is packed with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nsors, detecting your facial expressions and voice commands. It's constantly learning through your interactions.
A camera in its nose will sniff out its owner, but it can make a lot of friends. In fact, it can recognize up to 100 faces. It also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a child and an adult. My personal favorite was getting him to play dead. Bang, bang. Oh, he's playing dead now. It's a very dramatic death. Oh. You have to train Aibo by saying things like good boy or bad job and give it some love with a scratch. So there's 3 places you can pet Aibo. Right under the chin. Oh, yes. And right on top of the head. And in the back.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주부분들한테 이 로보틱 키친 셰프죠, 셰프. 저거 하나 딱 설치해 놓고 그죠? 요리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입력해서 뭐 하나 만들어 봐라, 뭐 하나 만들어 봐라. 가능할 것 같죠? 지금도 가능하고요. 이 강아지 로봇. 아, 저는 털 안 날리고, 그죠? 사료값 안 들고, 똥 안 싸고 산책 시킬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해이동 매출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이 진짜 강아지보다는 이 로봇 강아지도 나중에 상용화 많이 돼. 지금도 많이, 요게 한 3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요게 300만 원. 저는 하나 사고 싶어요. 하나 집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빨래 개는 로봇이 있어요. 빨래를 탁 얹어 놓으면 개 주는 정도가 아니고 딱 다려가지고 개 줘요. 다려가지고. 뭐 세탁소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로봇 하나 있으면은 정말 좋겠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청소하는 로봇 있죠? 그것도 로봇이에요. 초보적인 거지만 얘가 그 구석구석 이렇게 안 돌아다니는 데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 AI 로봇이고 아주 활용도가 높다. 네, 이런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또 무궁무진하고요.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이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이제 CCTV라든지 아니면 어떤 SNS 이런 그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종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 보험 상품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7,000km 이하로 하면요 이하로 뛰면은 보험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 빅데이터를 딱 분석해 보니까 그 이하로 운행을 하면은 사고율이 적더라. 이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보험 상품이라든지 상품 진열, 그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저귀 있죠. 매장에 기저귀를 딱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해 놓은 곳에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저귀 옆에 휴지 또 물티슈 아니래요. 맥주 딱 있대요. 맥주. 왜 그러냐면 남편분들이 와이프 심부름으로 기저귀 사러 갔다가 맥주 집는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 데도 많대요. 네. 그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동선이 노출되죠. CCTV 가지고 싹 다 이분이 나와서 누구 만나고 하는 거 안 밖으로 싹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모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더라 이거죠. 자, 범죄 예방이나 이런 데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드. 그러니까 하이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슈퍼맨 할 때 그 슈퍼 있죠, 슈퍼.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하이퍼 커넥티드. 그러니까 초연결성. 이거 뭐냐면 연결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연결돼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싹 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요.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물 간에 연결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웨어러블 그 제품들 그리고 스마트 밴드, 침대, 변기 뭐 이런 거고 사물과 사물은 지금 많이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 자, 이게 웨어러블이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게 그 삼성에서 나온 그 삼성 기어 같은 거 이걸 끼게 되면은 이제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시계 기능도 되고 스마트폰 기능도 되고
자기 건강 관리도 되고 체크도 되고 이런 기어류, 밴드류가 좀 있고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언맨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구고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적인지 아닌지 탁 나오고 그런 것처럼 가상현실 속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그냥 눈 깜빡하면 착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구글 글라스도 있고요. 옷 같은 경우는 저 옷이 이제 바깥의 기온에 따라서 내가 맞춰놓은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바깥이 춥다 그러면 열을 올리고 바깥이 덥다 그러면은 저 옷 입으면 시원해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굉장히 똑똑한 그런 옷도 있고요. 자, 핸드백도 있어요. 핸드백. 요거는 이제 그 태양열 전지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충전도 되고 여러 가지 알람도 해주고 이제 그런 핸드백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또 웨어러블 될 수 있고요. 드론 배송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아마존이나 뭐 DHL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에서 한대요.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했냐면 섬인데 여기 배로 이렇게 갖다 드리면 1시간 반 걸리는 거를 드론이 8kg짜리 탁 들고 쫙 이렇게 가서 딱 주고 다시 되돌아오니까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드론 배달. 다음에는 예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킨 배달. 그죠? 이런 것도 그러면 배달원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미래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 되면은 어떤 분들이 직업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대리운전, 그죠? 또 택시 운전사 뭐 이런 분들, 버스, 화물차 있죠? 화물차도 지금 자율주행 다 됩니다. 화물차 우리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은 화물차 휴게소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면 화물차 하시는 분들 거기서 쉬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쉬고 있죠. 왜? 사람이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 못하게 돼 있어요. 8시간이니까 10시간이니까. 왜? 사고 나니까. 근데 로봇 자율주행차는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미래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몇 년 뒤의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 홈 시큐리티. 우리가 지금 CCTV 달아놓고 방범 우리 그 S1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까나리? 네, 캐너리라는 거를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은 얘가 딱 앞에서 모든 걸 다 감시하고요. 실시간으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딱 놔두면은 홈 시큐리티가 싹 다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전자키.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숙박 공유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빌려주고 하면은 맨날 비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게 전자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돼요. 그 손님이 퇴실하고 나면은 번호 바꿔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시키고요.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활용해서 패밀리 허브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가전제품 중에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켜져 있는 게 뭐예요? 냉장고잖아요. TV는 보고 나면 꺼야 되고 그죠? 컴퓨터도 끄고 다 끄는데 얘는 계속 살아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스인 거예요. 보스. 얘를 허브로 딱 해가지고 불도 켜고 끄고 그죠? 또 뭐 가스볼 같은 거 만약에 안 잠그면 그것도 켜고 끄고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게끔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삼성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도 돼요. 그래서 쇼핑도 저기서 하고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반찬이 뭐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나한테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냉장고인가요? 로봇이죠. 로봇. 예, 로봇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스마트 침대인데요. 요거는 자기의 그 무게를 딱 알아가지고 체압을 딱 분산해서 가장 이제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침대고 그 압력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수면 분석도 해보고 또 알람도 해주고 하는데 요거는 한 150에서 180 정도고요. 요거는 레버리라는 이제 침대인데 요거는 무중력 침대라고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해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알람 같은 거 그리고 음악 같은 걸로 깨울 수도 있고 또 설정을 해놓으면은 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9시에 딱 이렇게 일어날 때가 돼요. 그러면 침대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와요. 일어나라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거의 로봇인 거죠. 이것도 침대 로봇인 거죠. 이거는 한 400~500만 원 합니다. 근데 사고 싶더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도 돈 벌어가지고 하나 사보세요. 저는 로봇. 그러니까 침대인데 로봇인 거죠. 그 다음에 변기인데요. 이 변기는 그냥 변기가 아니고 물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소변하고 대변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기존의 어떤 그 소변과 대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예? 조기 진단도 할 수 있고 그런 로봇 변기죠. 로봇 변기.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되면 좋겠죠. 예, 될 겁니다. 좀 있으면은. 자, 4차 산업혁명하고 그러면 나하고 뭔 상관 있냐 이거예요. 그거 뭐 돈 벌 사람 돈 벌고 뭐 말 사람 말지. 그러는데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왜? 직업에서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AI로 교체될 AI한테 밀리는 거예요. 로봇한테 밀릴 확률이 높은 직업군들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25년이 되면은 61.3%가 직업이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AI 로봇으로 대체 불가한 직업이 있대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과학자들이 있죠. 이런 과학자들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산업 분야 이런 거는 로봇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면대면으로 개인 상대하는 직업 있죠. 네. 근데 면대면으로 개인 상대하는 직업이 또 뭐가 있어요? 네.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터. 아니 이게 면대면이에요. 보험도 면대면이죠. 근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왜? 다이렉트한테 밀린다니까요. 다이렉트 보험 있죠? 그게 밀린다고. 왜? 회사가 이익을 설계사한테 안 주는 걸로 자꾸 가게 돼 있거든요. 비용 줄이려고. 근데 애터미는 아니다 이거죠.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